안녕하세요. 심의 황웅근입니다. 21편 그럴 수 있다 편입니다. 저희가 그 심성개발 또 자기수양 또는 마음 세탁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기에 그 핵심이 바로 인정하기죠. 나의 그 발동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고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실은 해결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정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그럴 수 있다. 두 번째, 어쩔 수 없다. 세 번째, 별 차이 없다. 사실 세상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면은 어쩔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럴 수 있는 일들이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보면은 인생 50보 100보 다 거기가 거기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 챕터가 이제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챕터가 그럴 수 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와 바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화와 복이 있다. 요즘에는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날씨의 변화를 뭐 며칠간 예측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 날씨가 일주일 후에 어떻다. 또 내지는 뭐 한 달 뒤에 어떻다 이런 건 예측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그런 비와 바람이 분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요.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화와 복이 있다. 그렇죠. 뭐 하루 중에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떤 날은 속상한 일도 있고 또 대박이 터져가지고 즐거운 날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항상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일과 싸워서 어떻게 뭐 답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가면 되겠죠. 총명한 사람도 어리석을 때가 있고 철저히 준비해도 편의를 잃을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떻게 긴 100년의 인생 동안 어떻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고 성공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떤 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 이런 것이 안 좋아가지고 실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철저히 준비해도 편의를 잃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준비를 해도 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돌발 변수들이 많아서 그 편의를 잃을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생사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일어나는 일들이죠. 춥고 흐린 날보다 따뜻하고 맑은 날이 좋지요. 그러나 모든 날씨의 변화는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죠. 이게 정상이다. 내가 싫다고 해서 춥고 흐린 날씨를 없앨 수도 없으며 또 없애서도 안 되죠. 그런 날씨가 있어야지만이 또 만물이 자라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런 날씨의 변화를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추우면 외투를 껴입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아침 저녁으로 불행과 행복이 오고 간다. 이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이나 감정도 그 자체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냉철하게 인정함으로써 적절히 대처할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런 일들과 싸우지 말고 인정하자. 어떻게 대처할 것만 고민하면 되겠죠? 기쁘면 노래하고 우울해지면 음악을 듣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취미활동이나 운동을 하면 되겠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고요. 다만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본다면은 그 상황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비바람 치고 날씨가 그렇게 고약할 때 날씨와 싸워봤자 그 날씨가 변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꿀꿀한 일들도 내가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거죠. 깔끔하게 인정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래 어떻게 대처하지?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우울과 불안, 두려움, 혼란 역시 문제가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옛사람들은 이를 일러 칠정이라고 했다. 칠정. 요즘에는 뭐 에고 이것과 좀 만나는 건데요. 그런 에고가 느낀 여러 가지 감정들도 다 정상이다. 그런 것들과 싸우지도 말자 이런 거죠. 에고를 무슨 이렇게 적대시하고 완전히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감정들은 어떨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밉다.
순간적인 쾌락에 중독되어 내 할 일조차 못한다. 지나치게 우울하고 가라앉아 그 사회생활이 어렵다. 두려움이 엄습하여 집 밖에 나가지 못한다. 화를 못 참고 물건을 부순다. 실없이 웃어서 주변에 빈축을 산다. 특정한 행위에 심하게 집착한다. 시기와 질투로 잠을 못 이룬다. 자, 이런 감정들은 이제 병적인 감정이겠죠. 마치 거대한 태풍, 우박, 해일, 지진과 같아서 바짝 경계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역시 더 크게 보면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총명한 사람도 어리석게 대처할 수가 있고 철저한 준비를 해도 성과가 없을 수 있다. 이 역시 그럴 수 있다. 예, 세상사 다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악을 조장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대처한다면은 원래 그 폭력이 없고 선한 사람이 되어요. 악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악을 부르기 쉽다는 거죠. 예컨대 남이 나보다 행복해서는 안 된다. 남이 나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조건이 설정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 혹은 그래야만 한다라는 명제가 허용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한다면 반드시 자기 수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인륜적 범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좋은 일은 해야 되겠고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외에는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의 설정이 없다면 세상 만사가 모두 그럴 수 있는 일들이다. 이러한 견해는 선하기에 철저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와 달리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악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다스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잘 안 다스려지는 경우가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선한 생각을 하고 그 선함이 실천된다면은 나한테 유익하다라는 결론을 낸다면은 또 우리가 그런 걸 실천하지 못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성이라고 하죠. 크고 바른 마음. 이성은 하늘의 마음으로 속하는 걸로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 하늘의 마음으로 통찰하면은 사물의 본질이 공허하다는 사실에 도달된다는 거죠. 해동내가 올 수도 있고 달동내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되면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날 일이 없고 설령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증폭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이 알고 보면은 공허하고 허하다. 공허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늘 중시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그 상황에서만 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지나고 보면은 별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허하다는 거죠. 30대 중반의 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그럴 수 있다라는 존재 인정을 배운 후 마음이 지극히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전처럼 자꾸만 고집하고 부정하려 들어요. 어떻게 하죠? 그 또한 그럴 수 있겠죠? 부담감, 귀찮음, 중압감이 올 때는 어떻게 하죠? 그 역시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감정들을 기꺼이 감수하면 그뿐이다. 거부하지 않는다면 다툴 일도 없다는 거죠. 다투지 않으면 감정이 증폭되거나 그 감정이 매몰되는 경우는 없겠죠. 자연은 늘 유연하기에 어떤 고집도 부리지 않는다. 스스로 그러하다.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다툴 일이 무엇이겠는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럴 수 있는 일이야. 특히 뭐 우리가 늘 비근한 예가 그런 거잖아요. 남이 날 오해한다. 그럴 수 있는 일이지. 그 사람이 보는 나의 견해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지.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내 소중한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낮잠을 자거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그것이 더 유익한 일 아니겠습니까? 수십억 대의 부자였던 분이 있었어요. 또 사업을 또 실패를 해서 화병과 불면증에 시달렸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분이 그렇다고 전 재산을 날린 건 아니에요. 많이 벌었는데 거기에 한 반 정도 손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지복이었어요. 부동산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쫄딱 망했다. 재기불능이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와서 잠도 못 자고 이제는 뭐 잠이 안 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이나 편안히 잤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는 거죠. 푸른 하늘 아래 우리가 아직 숨쉬고 있는 거 아니냐. 재물을 잃음으로써 인생의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경험했던 거 아니냐.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도 경험했지만은 이것도 경험이고 이것도 자산 아니냐.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성공만 경험한 인생은 가난하다. 왜냐하면은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부자잖아요. 그런데 성공만 경험해서 실패 경험을 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그 경험치에 대해서는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실패와 성공을 고루 경험한 인생이야말로 풍요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게 매우 아프고 괴로운 기억인걸요. 그렇죠, 아프죠. 네, 속이 쓰리고 잠도 안 오겠죠. 하지만 또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이 냉철함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한번 성찰해 보자는 얘기죠.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이란 퍼즐 속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또한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거죠. 내 인생이란 퍼즐에는 잘 되는 해동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달동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 것도 없겠죠? 네.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세상과 전투를 벌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독자가 물었어요. 사회에서는 부조리한 악습이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보면 제가 울분이 생겨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좋지 못한 일들은 개선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런 일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 일이 늘 일어난다는 사실, 그럴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 군대, 법원과 각종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범죄와 질병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은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기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즉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범죄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은 마음 수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악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들이 늘 일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자는 얘기죠. 그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역사 이래로 의리를 내세우고 바른 말을 하다가 형장이 이슬이 되거나 왕과 국가를 위해 자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토록 중요시되었던 가치관들이 오늘날에 갖는 위상은 어떠한가? 그때는 뭐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꼭 그래야만 했었나? 그리고 그렇게 꼭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의의를 달성해야 되는 케이스가 과연 있었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냉철하게 보면은요, 국가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의해서 강요된 부분이 많거든요. 비근한 얘가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되어도 좋다. 너가 국가를 위해서 너 목숨을 버려도 돼. 이것이 바로 국가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가스라이팅이죠. 네,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희생당해서는 곤란하다. 내가 우주잖아요. 내가 국가보다 더 클 수 있거든요. 내가 있어서 국가가 존재하잖아요. 내가 있어서 이 우주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목숨을 바쳐야 됩니까? 여기는 바로 나의 정확한 주관이 없기 때문에 휘말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자는 얘기는 뭐냐? 나의 주관을 뚜렷이 세우자는 거죠. 그 중심이 바로 뭐냐면은 나의 몸과 나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희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철학이 있을 때 그런 사상이나 종교나 국가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으로부터 예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성개발 마음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목숨을 바쳐서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이론과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쓰레기다. 내 목숨을 달라고? 그건 다 쓰레기 이론이야. 이렇게 냉철하게 파악을 하는 게 좋겠죠. 그것은 악이다. 성인의 말씀에는 결코 그런 가르침이 없다. 맹자의 고저에 등장하는 사생취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을 버리고 의료를 취한다는 건데요.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따왔습니다. 나는 삶도 원하고 의렴도 원하지만 그 둘을 다 취할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렴을 취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을 버리고 난 자기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나는 목숨을 버리겠다는 의미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이런 문장을 이용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어떤 사상가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문장을 들어서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죠. 여기에 희생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의료를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전향적이고 좀 발전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한 목숨 보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료를 취하는 거예요. 가장 이것을 잘 취한 사람이 저는 그 갈릴레이라고 봅니다. 원래 그 갈릴레이가 주장했던 그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거죠. 그 책이 금서로 당시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이도 이제 갈릴레이죠. 이 갈릴레이가
그 주장을 이어받아서 더 널리 아마 그렇게 퍼뜨렸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종교재판까지 회부가 되었는데, 그때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죠. 아니,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까짓 건 뭐 주장해서 뭐 하겠냐라고, 그것이 바로 의료입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살기 원하고 의료도 원하는데 둘 다 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란 건 명예로운 거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주장도 했고 망원경도 만들었고 명예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명예에 어떻게 본다면 먹칠하는 거죠. 근데 그 삶을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를 취하는 거예요. 뭐냐? 아이 뭐 내가 그냥 한 소리요. 나 그거 처리할게. 물론 이제 이 이야기가 좀 과장된 면이 있어요. 그것을 너무 교회와 과학과의 그 대립구도로 몰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갈릴레이가 뭐 재판받고 나오면서 아이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만들어냈죠. 재판장에서 나 그런 말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나 그런 말은 실수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까지 해놓고 나서 왜 재판장을 걸어나면서 그래도 지금 돈다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지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나의 그 명예스러운 삶을 버리고 내 목숨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네, 국가를 위해서, 무슨 진리를 위해서 뭐 내 목숨을 버린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주관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 누군가 이 구절 들어서 실제 목숨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마땅히 멀리 해야 될 사람이다. 네, 요즘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경우죠. 과연 목숨을 버려서 의로움을 취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일, 내 삶에 충실한 것이 하늘에 대한 바른 자세요. 그것이 곧 의로움이다. 명작께서는 목숨에 집착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경시하지도 않으셨다. 네,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되겠죠. 세상사를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진정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비방과 원망, 화풀이가 그러하다. 네, 이런 거 하면은 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내 인생에 평화가 없죠. 내 삶에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곤란하겠죠. 목숨을 함부로 버리는 일, 이건 정말 아닌 거죠. 절도와 사기, 강도와 강간, 폭력과 살인, 전쟁은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럴 수 있다는 일들이 아니죠. 이런 거는 멀리 해야 되죠. 이런 거는 극단적인 거는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런 것과 싸우지 말고 잘 대처하자라는 의미가 뒤따르고 있죠.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 고집과 욕심이 끊어지면서 비폭력적인 사람이 된다. 그는 결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범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는 평화를 부르는 크고 유연한 생각이다. 사덕의 핵심이요 본성의 핵기다. 사덕이라는 건 인의예지죠. 본성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거기에 핵심이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인정의 법칙, 오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들여다보았는데요. 22편 어쩔 수 없다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